자, 112회 전산세무 1급 우리 법인조정 선호물산으로 회사 변경하시고요. 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도소매업, 네, 건설업까지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자, 우리 2023년도 15기에 관한 이제 법인조정 메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 접대비 조정 명세에서 나와 있는데 이제 접대비라고 하는 명칭이 우리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죠.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서식명 역시 기업 업무 추진비 명세서로 이제 2024년부터는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 기준에서는 접대비 조정 명세서, 그래서 이제 문제 풀이할 때는 제가 이제 접대비란 말을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쓰는 그러한 이제 문제 유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감가상각 조정 명세에서 문제 나와 있고요. 세 번째 가즈금 인정이자 관련된 거. 4번 문제는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하는 그 서식 작성하는 문제인데 거기 이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 만들고 이제 갑표 만드는 문제. 이렇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접대비 조정 명세에서 작성하시오. 자, 그럼 접대비 조정 명세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내용이 접대비로서 인정받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이고, 또 접대비로 인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접대비 한도에 넘지 않느냐의 여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손익계산서상에 접대비 계정에 2천만 원이 있다. 다음의 금액은 포함되어 있다. 자, 전기 말 법인카드로 접대비 100만 원 지출하였으나 이를 회계 처리하지 않아서 법인카드 대금 결제일인 2023년 1월 25일 날 접대비로 계상하였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무슨 얘기냐면 전기 말이면 2022년도 12월 달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2월에 접대비 100만 원이 지출되었으나 얘를 회계 처리하지 않아서 2023년도에 접대비로 계상하였다. 자, 접대비는 우리 무슨 주의 관점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냐면 발생주의 관점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접대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접대비를 인식해야 되는데 그 있었던 시점이 2022년이기 때문에 단기에 접대비로 계상한 거는 우리가 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빼줘야죠. 단기분에서는 뭐 해준다? 빼준다. 그래서는 마이너스 100만 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2천만 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만 원 했기 때문에 단기분을 얼마로 보는 게 맞다? 1,900만 원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또 2번 문제도 우리 잘 볼게요. 자, 건설 중인 자산. 우리 회사가 아까 중소기업으로서 제조, 도소, 및 건설업까지 하고 있었어요. 단기말 현재 공사 진행 중인데 건설 중인 자산으로 배부된 접대비. 우리가 이제 건설업이니까 도급과 관련된 접대비로 이제 코드가 있다라는 거죠. 자, 300만 원 중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으로 대표이사가 부담해야 할 접대비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접대비는 그 명칭이 모임에도 어떤 거든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거래처와 뭐 한 게 있으면 행위, 어떤 접대 행위가 있으면 접대비로 보겠다라는 건데 지금 접대비라고 하는 명칭은 쓰지 않았으나 건설 중인 자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무슨 얘기냐면 자, 건설 중인 자산으로 얼마를 처리해 놓은 게 있다는 거, 50만 원 처리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현금 50만 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뭐로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접대비로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접대비 얼마로 50만 원으로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닌 거니까 조정을 해줘야 되죠. 뭐예요? 송금, 산입.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이니까 자산의 감소 처리, 유보. 이렇게 처리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접대비 또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표이사가 사적 경비로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들 만났는데 법인카드 쓴 거잖아요. 따라서 얘도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접대비 처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조정이 필요하죠. 뭐예요? 송금 불산입. 접대비, 사적 경비, 사적 사용. 얼마? 50만 원. 누가 사용했어요? 대표이사. 상여 처리. 요거.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배분될 계정과목 되어 있지만 얘는 접대비다. 따라서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니라는 조정 하나 필요하고 또 접대비라고 할지라도 얘는 사적 경비이기 때문에 상여라고 하는 송금불산입 조정이 필요하다. 뭐, 그 문제. 그 2번에선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고. 자, 당기 수익금액 합계는, 얼마예요? 2525-000-000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이제 불러오기로 불러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모두 적합하게 이루어졌다. 이 문장이 왜 있냐면 요거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요거 때문에. 자,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 말에 법인카드로 접대비 지출했지만 회계 처리 안 해서 단기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전기에 그 행위가 접대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전기에 세무 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기에 장부에는 회계 처리하지 않았지만 하지 않았지만 세법적으로는 세무 조정을 해서 손금 산입 처리를 했다는 거죠. 손금 산입 접대비 처리한 거죠. 접대비 유보 처리한 거죠. 언제? 전기 조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단기에는 자 도래했잖아요. 단기에는 이 100만 원에 대해서 뭐 하지 않기로 했어요? 접대비를 계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유보 추인해줘야죠. 접대비 유보 감소 처리해줘야 된다. 요 조정.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조정을 우리가 이번 접대비와 관련된 조정 명세서에서 해줘야 되고 and 만약에 뭐가 있다면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있다면 그것까지 체크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차근차근 입력을 해보면 법인 조정 가져서 접대비 관련된 여기서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되어 있죠. 우리 화면이 업데이트된 화면이니까요. 자, 이제 불러오기로 불러오면 자, 수익 금액이 지금 자동으로 불러와졌는데 만약에 안 불러오면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금액은 없다고 했고요. 자, 이거 수익 금액 명세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거 이제 그대로 두고 자, 기업의 업무 추진비가 우리가 건설업이기 때문에 도급과 관련된 거 있고 판관비와 관련된 거 있었는데 자, 도급과 관련된 금액 중에 300만 원 중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적 경비로 얼마 사용했다? 50만 원 사용했다. 따라서 기업 업무 추진비 해당 금액 접대비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해당비는 얼마로 보는 게 맞고 250만 원으로 보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250으로 이것도 조정을 해줘야 되고요. 자, 우리 아까 또 판관비 이번 연도 접대비 2천만 원 넣었는데 사실은 이 중에 100만 원은 전년도에 접대비다. 접대기가 있었다. 근데 전년도에 장부에 기록은 하지 않았으나 전년도 세무조정에는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당기분에는 1,900만 원만 우리가 내용을 넣어주고 여기 마찬가지로 초과 금액도 1,900만 원으로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업무 추진비 내용을 우리 아까 조정 등록에 등록을 해야죠.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아까 건설 중인 자산부터 넣을까요? 건설 중인 자산, 송금 산입,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 아니다. 이거 접대비다. 금액 얼마였죠? 50만 원. 근데 이 유보죠. 유보 발생. 자, 그리고 그런데 그게 접대비인데 인정되지 않는 접대비다. 사적 경비다. 사적 경비 접대비. 사적 사용 접대비. 얼마입니까? 50만 원. 이 50만 원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사적으로 사용했다. 상여 처리. 자, 또 우리가 또 뭐 있나요? 전기 접대비. 예, 전기 접대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년도에 세무조정이 송금 산입 세무조정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4번 문장에서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이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뭐예요? 세무조정을 했기 때문에 단기에서는 그것도 처리해줘. 유보 추인해줘야겠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 뭐예요? 전기 접대비 얼마? 100만 원. 유보 감소 처리하죠. 유보 추인이니까 유보 감소 처리.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아까 이거와 관련된 뭐가 있으면 한도 초과액이 있으면 넣어줘야 되는데 한도 초과액이 당연히 없죠. 우리 중소기업은 3,6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된 금액이 2,100이 아니라 2,150이죠. 2,150인데 우리 한도액이 뭐예요? 예, 4,357만 5천 원이니까 우리 한도 초과액이 없어요.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세무조정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세 가지만 조정 등록에 입력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장. 네.
자, 이번에는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입력하고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작성하는 문제. 자, 지금 기계장치 우리 업종코드 13번이고요. 자, 기계장치와 관련된 먼저 고정자산 등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취득일 나와 있고 취득가액 나와 있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 나와 있는데요. 자, 이번 연도 제조원가 명세서에 반영된 상각비가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2가 중요하겠죠. 자, 회사는 감가상각 방법을 세법에서 정하는 시기에 정액법 신고했으니까 정액법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겠고요. 또 회사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내용 연수를 무신고했기 때문에 무신고했을 때는 이 기준 내용 연수를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뭡니까? 예,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6년으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또 수선비 계정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나와 있는데 자본적 지출액 회계학에서는 우리가 자산 처리한다고 배웠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즉시 상각 의제라고 하고 요거 1,000만 원 입력하는 거. 그리고 회사는 2023년 1월 1일 날 전기 과소상각비가 있어서 전기에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덜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더하고 싶어서 단기 회계 처리를 했는데 단기 회계 처리를 할 때 자, 얘는 이제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니까 그냥 뭐 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 처리했는데 전기의 감가상각비 처리할 걸 단기 감가상각비 처리 못 하니까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처리했네요. 뭐로? 자본 계정인 이익 잉여금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처리해야 됩니까? 감가상각비라고 본다면 얘를 송금 산입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 계정을 지금 손익 계정으로 바꾸는 계정이기 때문에 전체 순자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과 관련된 우리 소득 처분은 우리가 무슨 처리하면 됩니까? 300만 원 기타 처리하면 되죠. 300만 원 기타.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세무조정, 요거와 관련된 세무조정 기억하시고, 요거 즉시상각 의제와 관련된 자본조출에 입력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요 세무조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감가상각비가 400이 아니라 300이 더해져서 얼마가 된다? 700만 원이 된다. 700만 원이 된다. 그거까지 기억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조원가에 이미 반영된 상각비가 400이 있지만 지금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장부에는 되어 있는 요 300만 원을 실질적인 감가상각비로 봐서 우리가 얼마에 입력을 할 거냐면 700만 원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고정자산 등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자, 지금 계정 과목이 기계장치니까요. 기계장치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계장치 취득 연월이 2020년 6월 1일이고요. 상각 방법 정액법으로 신고했다. 자, 기초 가액이 얼마입니까? 6,000.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1,200. 자, 여기에서 우리 단기 자본적 지출액으로 얼마를 기록하면 됩니까? 1,000만 원. 즉시 상각분 넣어주시고 내용 연수가 6년입니다. 자, 여기까지 넣고 보면 경비 구분도 우리 넣어줘야 되죠. 경비 구분이 뭡니까? 제조업이죠. 제조업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 회사 계상액이 지금 문제에서 400만 원 되어 있었고 우리 아까 전기 오류 수정 손실에 대해서 300만 원을 포함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얘를 사용자 수정을 눌러주고 700만 원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거기와 관련된 업종이 13번이다. 제조업이다.까지 넣어주시면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과 관련된 내용이 입력이 된 거고요. 자, 요거에 관련해서 이제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닫기 누르시고. 네, 입력됐죠? 근데 이렇게 상각 방법이. 네. 자, 닫기 누르시고. 자, 여기 보시면 법인 조정에서도 우리 여기서도 등록해도 되죠? 그쵸? 네. 그래서 고정 미상각 자산 조정 명세서 가셔서 정액법으로 제가 여기서 등록해야 되는데 했네요. 네, 불러오기로 불러오겠습니다. 네, 그럼 와지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상각 부인액을 보셔야 되죠. 예, 요 금액입니다. 예, 그래서 538만 원이 바로 상각 부인액이다. 그래서 요거를 조정 등록에 입력하겠습니다. 송금 불사님 우리 F4로 입력해볼까요? 예, 기계장치 538만 원 예, 이렇게 입력하시고 우리 아까 우리 입력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전기 오류 수정 손실에 대해서 우리 무슨 처리한다 그랬냐면 송금 산입 처리한다 그랬죠. 전기 오류 수정 손실 300만 원. 요거는 우리가 순자산의 변동, 순자산이 증가하면 유보, 순자산이 감소하면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배웠는데 이때 이익여금이라고 하는 자본 계정이 손익 계정하고 실질적인 자본의 구성이 전체 자본의 구성은 바뀌었지만 전체 자본의 금액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순자산의 변동은 없는 경우에 우리 기타로 입력하게 되죠. 기타.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개 입력했죠. 예, 그리고 종료. 닫기. 그래서 원래 여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에 불러오기에서 우리 요 내용 기계장치와 관련된 내용 이렇게 538만 원이 상각 부인되었다까지 작성하는 게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시험 볼 때는 요거까지 지금 문제에서는 안 해도 되죠. 네. 자, 지금 고정자산 등록 여기 법인 조정에서 제가 안 하고 여기서 했다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원래는 여기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잠깐 뭐가 여기서 했네요, 그냥. 근데 똑같아요. 네, 똑같은 내용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에서 자 우리가 법인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을 대여한 걸로 보겠다 그랬어요. 대여금으로 보겠다. 자 그럼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손익계산서상에 지급이자 내역이 있다는 건 지급이자 이게 약간 일본식 표현이긴 한데 이자 비용이 있다는 거니까 내가 뭐한 내역이 있다는 거죠. 차입한 내역이 있다는 거고 차입.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표이사, 특수관계인과의 가지급금, 가수금 내역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우리가 손익계산서상의 요 차입 내역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그 가지급금 인정 이자를 계산할 때의 이자율을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당좌 그런 그 이자율을 당좌거래 이자율을 볼 것이냐의 차이인데요. 우리 지금 문제 보시면 당좌 대출 이자율, 우리 문제에서는 당좌 대출 이자율로 선택하게 되어 있지 가중평균 이자율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입 거래는 사실 그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없죠. 자, 이번 문제가 이제 요거의 이제 핵심이죠. 자, 대표이사 장경석 보겠습니다. 자, 2023년 2월 9일 날 1억 원의 금액을 업무와 무관하게 되어 있다. 이거 가지급금 맞죠? 자, 5월 25일 날 또 대표이사에게 미지급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대납해줬어요, 소득세를. 회사 그 대표가 내야 될 세금을 대납해주는 경우에 이거를, 우선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배려해주는 거라기 차원보다는 이거 대납액까지 가지급으로 보면 또 가지급 인정해서 또 계산해야 되고 또 계산해야 되고 계속 회전되는 회전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 나오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세 대납액에 대해서는 가지급으로 보지 않겠다. 또 대표이사 대여금 중에 일부 대표이사한테 뭐 한 것도 있어요? 회수한 것도 있네요. 그래서 대여한 것도 있고 회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입력할 거고요. 자, 기타 추가 사항 보시면 회사는 대표이사 대여금에 대해서 별도의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대요. 약정을 하지 않았고, 자, 결산일에 대표이사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이제 발생주의에서 회계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 처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입금되지 않았잖아요. 원천징수하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미수 수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법상을 보러 보지 않습니까? 입금으로 보지 않죠. 입금 불산입. 미수 수익. 200만 원 유보. 이렇게 처리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가지급금 인정이자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세무조정 첫 번째 요 입금 불산입 미수 수익까지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자, 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대표이사고요. 대표이사 장경석. 자, 여기 보시면 가지급금 먼저 입력할 건데요. 자, 대여한 거 있어요. 대여한 거. 날짜가 2월 9일이고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그럼 적수 계산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소득세 대납한 거는 입력하지 않기로 했고요. 자, 회수한 것도 있죠. 회수한 거 3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날짜 8월 27일로 해서 대변에 금액 6천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여기 이자율이요. 가중평균 이자율로 되어 있으니까 당좌대출 이자율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네, 수정하셔야 되고, 자, 지금 첫 번째 자료가 지급이자 내역이 바로 차입금 입력 내역인데, 요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이건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자, 인정이자 계산한 내역이 이제 대여하고 회수한 내역만 이제 반영이 돼야 되고, 자, 조정 가보시면, 이러한 금액들이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요 16번에 원래는 이제 회사 계상액에 대해서 우리 아까 요 3번에 나와 있는 미수 수익이라고 계상한 게 있잖아요. 미수 수익 200만원, 이자 수익 200만원. 근데 이거는 회사에서 계상한 금액이지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로 보지 않는다고 조정해줬어요. 방금. 해준다고 했어요. 미수수익은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입금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유보 처리하기로 했단 말이죠. 따라서 회사 계상액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정을 했더니 얼마가 314만 8,164원이 가질금 인정이자로서 우리 입금 산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 등록 가셔서 순서대로 해볼까요? 순서가 있진 않지만 네, 여기다가 미수이자 얼마였어요? 아까 200만 원. 네, 유보 발생 눌러주고 네, 이거는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 또 우리 지금 가질금 인정이자 금액 그대로 3148164 자, 우리 상여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죠? 네, 종료. 자, 나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당좌대출 이자율로 결정할 경우에 선택 사업년도부터 3년간은 우리가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날짜 보시면 당좌대출 이자율 회사는 2022년부터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2022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2022년 11월 31일 이렇게 넣어주시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최초 선택한 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가질금 인정이자 받고요. 네, 4번 보겠습니다. 당사는 소기업이다. 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으려고 한다. 자,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좋죠.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 법인세 계산을 할 때 그 기본적인 로직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세액 감면 이 부분이 굉장히 실무에서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이제 중소기업들을 대부분 다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러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이런 건 되게 많이 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 기본적으로는 먼저 여기 법인조정 2에 가시면 여기 그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조정 계산서라고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불러오기를 하지 말고 불러오기를 하면 이제 기존의 데이터들이 이제 불러와지는 거고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하라는 거죠. 불러온 자료를 무시하고 요걸 그대로 반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볼 줄 알아야죠. 먼저 당기 순손익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뭐부터 시작해요? 당기 순손익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4억에서 시작을 해요. 그렇죠? 손익계산서를 4억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는 이제 세무 조정을 하는 거죠. 세무 조정을 해요.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보면 이게 이제 가산 항목이고 이게 이제 차감 항목인 거죠. 그래서 가산 항목에서 8,300만 원은 뭐 해주고 더해주고 300만 원은 뭐 해줘요? 차감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 나올 것이고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해주겠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감면 소득 금액이 3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3억 원. 그리고 감면율이 20%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제가 이걸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지금 방금 요 1번, 2번만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볼게요. 당기순이익이 얼마예요? 4억. 자, 그리고 가산 조정 항목이 얼마였어요? 8,300. 그리고 차감 조정이 300.
그러면 우리가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4억 8천만 원이에요. 4억 8천만 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념이 뭐냐면 니네가 세금을 내야 될 표준이 4억 8천인데 과세 표준이 이 중에 너네 3억 정도 되는 거는 내가 세금을 좀 감면해 줄게. 20%에 대해서. 요게 바로 요 개념인 거예요. 요 개념인데 또 이런 걸 적용받으려면 니네도 잘해야 돼. 뭘 해야 되냐면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의 변동이 없다.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상시 근로자를 막 구조조정을 하고 막 이런 회사는 이렇게 세금 깎아주고 이렇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최저한세 적용 감면 배제 금액도 없다. 이건 이제 우리 나중에 과세표준 명세서 밑에 보면 최저한세 대상 여부가 이제 나뉘어지는 세액들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즉 적어도 이 정도는 세금 내야 된다. 뭐 이런 거. 근데 어쨌든 그것도 아니라는 거. 또 가산세가 있네요. 50만 원. 또 중간 예납한 것도 2천만 원. 이거는 이제 과세표준 명세서에 들어갈 내용들인 거고요. 지금 이 감면소득 금액과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건데 요거를 사실 그 실무에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자, 지금 여기에서는 이 중에 그래서 원래는 4억 8천 중에 19%인 7,12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4억 8천 중에 3억에 대한 거는 세금 안 내도 돼. 너 중소기업이니까. 그리고 근로자들도 계속 고용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의 관점으로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법인조정 1에 보시면 공제 감면세액 계산서 2에 가보시고 F2 눌러보실까요? F2 눌러보시면 중소기업에 관한 특별세액 감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뭐지? 이건 이제 실무에서 나온 계산 기준 여기 보이실까요? 이 계산 기준이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건데 실질적으로 어떤 개념인 거냐면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산출세액 계산을 하셔야 되죠. 산출세액 우리 아까 과세표준에서 안 봤나요? 네.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보시면 산출세액이 요거잖아요. 예, 요거 19% 해서 7,120만 원이 산출세액이에요. 그러면 이거죠. 7,120만 원의 세금을 네가 원래 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는 감면해 줄게. 그 감면해 주는 게 과세표준 얼마에 대해서 4억 8천에 대한 3억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몇 프로? 20%. 3억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몇 프로에 대해서 20%는 감면해 줄게. 이게 바로 중소기업 특별 세액 공제 감면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7,120만 원을 여기다 입력할까요? 7,120만 원 입력하고 감면 소득이 얼마예요? 3억. 과세표준이 아까 4억 8천이었죠? 네. 이렇게 입력하고 몇 프로였죠? 20%. 그러면 890만 원이라고 이렇게 뜨죠? 네, 890만 원. 네. 그리고 지금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 인원수도 없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뜨면 되죠. 그만큼 또 이제 세금을 덜 감면해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890만 원이 감면세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하셔도 되고 요 서식을 이용하셔도 되죠. 이게 더 쉽죠. 네. 그래서 요 금액을 저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게 우리가 최저한세 대상인지 여부를 보려면 우리가 법인 조정 가보시면 여기 최저한세 대상 조정 계산서에서 뭐 불러오기 해서 뭐 내용을 또 확인하는 내용들이 있죠. 근데 이 시험제, 이 문제에서는 그것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예, 법인세 과세 표준 그냥 가겠습니다. 예. 예, 잘못 갔죠? 여기 조정 계산서 가셔서 여기 121번에 얼마 넣어주셔야 돼요? 아까 그 890만 원 넣어주셔야 돼요. 890만 원. 890만 원. 그래서 산출세액에 대한 과세표준분에 적용되는 그 감면 그 소득 곱하기 20% 한 금액이 890이다라고 넣어주시고 우리 최저한세 적용 제외는 없다고 했으니까 공란으로 넘어가시고 중간 예납세액이 얼마가 가산세 있었죠? 얼마? 50만 원 있었고 중간 예납세액이 얼마 있었습니까? 2천만 원 있었고 우리가 또 최대한 뭐 하겠다 그랬죠? 분납하겠다 그랬죠? 예. 분납할 세액은 여기
뜬 거 그대로 예, 입력하시면 됩니다. 분납할 세액에서는 가산세는 이제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2,115만 원, 2천만 원 이상이니까 우리가 분납할 수 있죠. 2,115만 원까지 넣어주시면 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스텝을 먼저 요 과세표준 세액 조정 계산서에 오셔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 입력을 하셔야 돼요. 요걸 입력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블록이가 아니니까 요거는. 그래서 뭘 볼 줄 알아야 돼요? 산출세액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산출세액. 그래서 이 산출세액과 관련된 금액에 대해서 감면해 줄게. 얼마에 대해서 너네는 원래 요걸 세금 내야 돼. 4억 8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중에 3억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금액으로 보겠다. 에서 몇 프로에 대해서 전체에 대한 20%에 대해서 0.2 요거에 대해서 계산했더니 그게 얼마라는 거예요? 890만 원이라는 거고 실제로 요것만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한 그 공제 세액 명세서도 써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투에서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래서 890만 원 반영하시고 가산세 50만 원 넣어주시고 중간연합세액도 직접 넣어주시고 엔터로 넘어와서 분납할 세액을 보면 이렇게 분납할 세액이 뜬 걸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장. 자, 5번 마지막 문제인가요? 자,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불러오게 하지 말고 자,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갑을을 작성하시오. 기존 자료는 무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에서는 유보 내역을 관리하는 을표가 있고 또 갑표에서는 세무상과 장부상의 왜 자본의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1번, 2번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냐면 1번은 지금 2022년 전기를 보여주는 거니까 전기 시점의 기말 잔액이 바로 단기 시점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죠. 기초가 된다는 거. 그래서 단기에 이러한 변동이 있었다. 자, 근데 어떤 변동이 있었습니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전기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을 추이했네요. 그러면 요 520만 원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감소가 있어야 되고. 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에 대해서도 평가이익의 조정 유보 감소로 세무 조정했으니까 이것도 감소해야죠. 둘 다 감소 처리하면서 우리 내용 볼 거고요. 또 3번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지금 전기가 이제 기초의 자본의 내역들이죠. 기초의 자본의 내역들. 그리고 단기의 이제 기말 시점의 내역인 건데, 자, 요거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제 플러스 5천 증가. 그쵸? 플러스, 이거는 이제 감소돼 마이너스 2천. 똑같고, 요것도 금액이 얼마가 조정이 됐나요? 5,500인가요? 5,500. 요 조정된 내용들을 이제 요 시점으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금액들이 들어가지는 거고요. 또 우리가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계산서의 부담세액이 우리 손익계산서에서의 비용보다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불러와진 자료인데요. 얘를 다 뭐 해야 돼요? 삭제. 을도 삭제, 전체 삭제. 전체 삭제. 을도 삭제, 갑도 삭제, 전체 삭제. 우리는 우리가 입력하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표에 업무용 승용차. 자, 기초 잔액이 전기의 기말 잔액 금액 넣으시면 되죠. 520만 원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단기에 전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한도의 추인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초과에 대한 추인이 있었으니까 감소에 520만 원 넣어주셔서 기말 잔액이 제로가 돼야 되고 자, 이번에는 단기 매매증권 기초 잔액이 얼마입니까? 1200 감소 단기에 아까 우리 전기 유보 감소로 세무조정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얼마? 500만 원. 그래서 700만 원으로 넣어주시고 자, 우리가 요 내용을 그대로 갑표로 불러오겠습니다. 자, 갑표로 불러와지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기초 잔액은
전기의 금액을 넣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얼마? 2억. 근데 기말진액이 2억 5천이니까 증가분에 얼마 넣어주시면 되고 5천 넣어주시면 되고. 자, 우리 자몽 잉여금은 5천만 원인데 지금 단기에는 3천이니까 감소에 얼마 넣어주시면 되고 2천 넣어주시면 되고. 자본 조정은 2천인데 그대로 동일하죠? 그럼 넘어가시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도 5천 동일합니다. 이잉여금은요 차이가 있네요. 얼마에서 5,200에서 얼마로 1억 700으로 5,500이 증가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법인세 차이가 있었어요. 그쵸? 얼마가 증가했습니까? 법인세가 120만 원 증가했고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얼마가 15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내용들을 차근차근 입력하면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가표까지 입력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12회 우리 전산세무 1급 법인 조정 내용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